탐정의 눈으로 사건을 들여다봅니다. 탐정 손수호 변호사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은 탐정 시간이 아닌데 뭐 금요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이 이태원 참사의 법적인 쟁점들을 좀 서둘러 짚어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네. 좀 헷갈리는 것들이 워낙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법적 쟁점을 다루기 위해 시간을 좀 앞당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이 세상을 떠난 참사죠. 예. 네. 뭐 외국 친구들로부터도 위로와 안부 연락을 많이 받았어요. 그 정도로 큰 사고인데 사실 이 사건 관련해서 뭐 온라인상에는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뭐 놀러 갔다 죽었는데 왜 슬퍼하냐? 억지로 희생양 찾으려 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이걸 장관이나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리냐? 등등 대체로 뭐 친정권 성향의 네티즌들 중심으로 그런 의견들도 있었고, 또한 여러 정부 관리들이 사고 초기에 내놨던 그런 이야기들도 법적으로 뭐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안타깝지만 법적 책임까지는 우리가 질 수 없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렸기 때문에 그 부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법적인 쟁점들 하나하나 짚어보죠. 첫 번째는 뭐부터 짚어볼까요? 네, 우선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가짜 뉴스와 조롱입니다. 특히 이거는 뭐 여야 뭐 가릴 거 없이 가짜 뉴스나 뭐 혐오, 조롱이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들을 내놓은 상태죠. 예. 그렇죠. 가짜 뉴스 어떤 것들 좀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 실제로 이게 압사가 아니라 화재다, 이런 글도 있었고요. 초기에 또 이거 희생자들이 마약 복용을 해서 네, 그거 많이 돌아다니죠. 초기에 많이 희생을 당한 거다. 네. 뭐 이런 글도 있었고, 또 특정 유명인이 그곳에 와서 사람이 몰렸다, 그것 때문에 사고 난 거다라는 글까지 굉장히 많은 종류의 가짜 뉴스가 있었죠.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이제 이거 말고도 많은데 네. 최종적으로 그것들 중에 가짜로 밝혀지는 것이 있다 하면은 그거 쓴 사람, 뭐 유포한 사람 어디까지 형사처벌을 받아요? 근데 실제로 뭐 허위사실 유포 자체가 무조건 다 범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게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면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처벌될 수도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가 있는 건데, 허위 사실이라는 그 자체로 처벌은 그렇죠?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허위 사실을 처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공직선거법 등에 있는 것이죠. 예. 네. 특히 뭐 모욕죄도 있습니다만 명예훼손죄와 달리 사자 모욕죄는 없고요. 다만 단순 유포자도 처벌 대상이긴 해요. 그래서 뭐 리트윗, 뭐 공유, 단톡방 게시, 링크 게재 등등 다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힌 바 있고, 네. 또한 지금 이미 여러 건에 대해서 범죄 여부 확인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가짜 뉴스도 그러할 거고, 또 그 당시에 이제 거리에서 CPR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진을 많이 찍었어요. 거리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뭐 조롱, 뭡니까? 명예훼손적인 이런 글들을 올린 사람이 꽤 많대요. 사진 올리고 이런 거 다 처벌받을 수 있는 거죠. 뭐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요. 실제로 어디까지 처벌될지, 어디까지 처벌하는 게 옳을지는 또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겠죠. 공유하거나 퍼나르기만 해도 네, 해당되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필요한 정보 공유까지 하지 말자 그런 차원은 아니지만 여러분 어떤 게 조롱이고 어떤 게 정보 공유인지 아시잖아요. 두 번째 쟁점이요. 네, 추궁을 당한 이 정부 관계자들이 이 참사 직후부터 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뭔지 아시죠? 네. 주최 측이 따로 없는 행사였기 때문에 어떤 지자체나 정부가 또 혹은 경찰이 통제에 나설 근거는 없었다. 법적 근거는 없었다. 뭐 이런 거였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연결되는 지점이 뭐냐면 이 참사에 대해서 정부의 직접적인 법적인 책임은 없지 않느냐. 뭐 도의적인 책임 몰라도 법적인 책임은 네. 없다라는 해석이 많았죠. 그런 주장으로 이어진 거죠. 그거 저 궁금했거든요.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이 안타까운 압사 사고가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특히 2005년에 경북 상주에 콘서트장 압사 사고가 있었고요. 또 이어서 2006년에 롯데월드에서도 깔림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당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또 계속 보완해 오는 중이고요. 그리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있습니다. 이거를 또 계속해서 개정하면서 유관기관의 안전관리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거든요. 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어떤 내용이에요? 네, 거기에 그 법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특히 지역 축제를 개최하려면 네.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라. 그리고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런 규정들이 있고, 또 2020년에 개정된 시행령 규정에 따르면 이 축제 기간 중에 최대 관람객이 1,000명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또 여기에 이 축제 장소나 또는 축제 사용하는 재료에 사고 위험이 있는 지역 축제로서
산이나 수면에서 개최하거나 불, 폭죽, 가스 등 이 폭발성 물질 사용하는 지역 축제가 여기에 해당한다라는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는 이게 3,000명 이상이었어요. 예, 그러다가 1,000명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만든 거죠. 그건 잘한 거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뭡니까? 조금 전 이 법 규정에 보면은요, 지역 축제라는 용어가 나오잖아요. 지역 축제. 네. 이 지역 축제의 정의 규정이 없습니다. 이게 애매한 거죠. 물론 우리가 이런 거면 지역 축제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지역 축제가 뭐냐는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실제로 주최자가 있어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거잖아요. 자, 주최자가 있고 지역 축제고 이 두 가지를 전제로 네. 해서 만들어진 법이다. 네. 그래서 누가 만든 행사가 아닌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규정이 적용되기 힘듭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장도 초기에는 이번 행사 지역 축제가 아니라 그냥 행사였다라고 했잖아요. 주최자도 없다. 그게 이런 의미예요. 물론 그 후에 사과를 했습니다만 이 부분 법령 개정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은 요 법밖에 없어요? 경찰이나 뭐 지자체가 다른 조치를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취할 근거 다른 법은 진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인파가 몰린 경우에 경찰이 관리해왔고 또 2017년 헬로윈에도 이태원에 20만 명 몰렸지만 그때도 관리했거든요. 더 살펴봐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자, 어떤 법입니까? 지금 법적으로만 쟁점 짓고 있습니다. 네, 뭐 헌법의 국가의 책무 규정이라든지 또는 지자체의 책무 규정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법률을 따져보겠습니다. 예.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입니다. 5조에 위험 발생의 방지 등이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경찰관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천재, 사변, 파손, 붕괴, 교통사고 그리고 극도의 혼잡. 들어있네. 네. 그 밖에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는 다음 각효 조치를 할 수 있다. 첫 번째가 그 장소에 모인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가 매우 긴급한 경우에는 그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필요한 한도에서 억류하거나 또는 피난시키는 것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망과 사항에서는요. 경찰관이 이러한 조치를 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속 경찰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관계기관의 협조를 구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하나 좀 질문. 네네. 극도의 혼잡이 있을 때 이러이러 뭐 경고, 피난, 억류 조치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해야 한다라고는 그렇죠. 조금 또 다르네요.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를 법적 책임을 물릴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을 할 수도 있죠. 형식상으로는 경찰관에게 재량을 부여한 것처럼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그래요. 상황에서 경찰관이 조치를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대법원의 해석을 봐야 됩니다. 요 할 수 있다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어때요? 네. 경찰관에게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본 건데요. 네. 이거 의무라고 본 거예요. 할 수 네. 있다. 표현은 할 수 있다지만 네. 의무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정을 물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이 그 권한을 행사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권한을 행사하지 않는 게 의무 위반이라고 본 겁니다. 즉 사정상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 위반이라는 거예요.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93년인데요. 네. 김제에서 당시 쌀시장 개방 반대 농민 시위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 그 시위 후에 도로에 트랙터가 방치됐어요. 네. 뭐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경찰이 이걸 알면서도 그냥 철수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새벽 3시경에 네. 트랙터를 발견하지 못한 차량이 부딪혔어요. 그래서 운전자 등이 다쳤거든요. 예. 위험 발생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또 취하지 않았다고 받고 이 같은 조항이 적용된 거죠. 경찰관의 잘못이 인정됐고 국가배상 책임도 인정됐습니다. 대법원도 이런 경우에는 의무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대법원까지 가서 네. 판례까지 있군요. 그러면 이 정도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 이 정도 조치를 취했어야 되지 않겠느냐가 결국 법적으로 갔을 땐 쟁점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 예상을 했냐, 뭐 미리 예측할 수 있었냐 여부를 따질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어제 그 녹취록 나오면서 그렇습니다. 결국 그때 신고가 들어와서 상황을 알게 되었다 하더라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했고 취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니냐. 4시간 전. 네, 그런 지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이 부분 관련해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은 필요합니다. 다만 경찰청장도 사과하고 감찰 진행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통령도 처음에는 주체자 없는 자발적인 집단 행사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네, 네. 이거 역시 법적으로 책임 없다는 뉘앙스를 풍겼거든요. 하지만 어제는 또 입장을 바꿨어요. 걷어들인 거죠. 주체자 유무는 관계없다라고 말을 했는데 예. 이거 역시 뒤늦게 상황 파악을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결국 주체자가 없어도 경찰 또한 국가의 관리 의무와 책임은 인정되는 것이죠. 자, 그 지하철 무정차 관련된 진실 공방, 요 법적 쟁점도 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지금 상인회에 어떤 그 경찰력 최소 배치 요구가 있었냐 없었냐 그런 진실 공방도 그것도 벌어지고 있고 있죠. 또 했다는 뭐 대여섯 명, 뭐 네다섯 명 무리가 있다. 요거는 지금 경찰 수사까지 들어간 상태거든요. 요거부터 네.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참사의 원인이 여러 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그래도 느리지만 조금씩이라도 이동되던 흐름이 멈추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사망할 정도로 압력이 가중된 결정적 이유가 뭐가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민 사람이 있다라는 진술이 증언이 나오고 있고요. 네, 네. 또 특정인을 지목해서 이 사람이다라는 지적도 있었고 또 나는 아니다라는 반박도 있고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진짜로 민 사람이 네. 있고 네. 그 사람을 찾아낸다면 네. 처벌받게 됩니까?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아. 왜냐하면 영상 등을 보면 물론 다 봐야겠습니다만 일부 영상을 보면 힘으로 미는 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요. 또한 만약 어떤 사람들이 밀었다면 그 정도의 상황에서는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줬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상해죄라든지 고의가 있었다면 아니면 과실로 본다면 과실치사상죄 등의 성립 가능성도 없지 않고요. 또한 실제로 밀지 않고 밀어 소리만 외친 사람도 소리만 질렀다 하면 넓은 의미에서의 공범 성립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요. 또 하나 가장 무거운 죄죠. 살인죄 여부도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이 어쨌든 마지막으로 죽었으니까 네. 결과적으로. 살인 고의가 있어야만 살인죄 인정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미필적 고의도 고의입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긴 합니다만 좀 안타깝게도 이 부분 뭐 누가 밀었냐, 그 사람이 어떤 처벌 받아야 되느냐, 살인죄냐 아니냐라는 참 굉장히 좀 무서운 부분까지 구체적으로 좀 논의하고 판단하고 다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 보여요. 그래요. 그 질문이 지금 조금 들어오는데 초반에 충격적이었던 영상이 뭐냐면은 막 구급차가 질비하고 CPR 받는 시민들이 바닥에 있는 상황에서 옆에서 떼창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뭐 네네. 노래 뭐 그렇죠. 외치는 걸 예. 지금 말하기도 좀 못한데 네. 막 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콘서트장처럼. 이 사람들에 대한 처벌 얘기는 또 네. 따져볼 수 있나요? 이게 당시 상황을 다 알고 일부러 한 거냐, 아니면 술 취하고 또 이 당일에 어떤 특성상 잘 몰라서 그런 거냐, 의견은 나뉠 수 있습니다. 뭐 생각도 나뉘고요. 그런데 일부러 했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뭐 도덕적인 비난을 넘어서 법적인 책임까지 지우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우리 형법에는 어떤 구호 의무가 특별히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면했다고 해서 예. 돕지 않았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거든요. 물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누구든지 응급환자 발견하면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응급의료 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해서 필요한 협조를 요청한 경우에 협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의무예요. 하지만 그걸 위반했다고 해서 처벌하는 규정은 없어요. 뭐 하지만 우리 법에 이어서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이런 경우에 최선을 다해서 도와야 할 의무, 법적인 의무는 아니지만 도의적인 책임을 우리가 배경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것들 말고도 법적 쟁점이 더 있는데 잠시 후에 미니 댓글쇼로 이어가 보죠. 손수호 변호사 고맙습니다. 네. 자, 라디오 청취자들과는 인사를 나누고요. 손탐정님이 잠깐 나가셨네요. 잠깐 쉬고 계시나요? 그 사이에 댓글들 좀 보죠. 마사와 곰님은 11건의 신고 전화 보니까 정말 구체적으로 상황 설명을 하면서 신고를 했네요. 세상에 압사 예측까지 했네요. 그렇습니다. 병아리님 신고 내용 보니까 내용도 초반부터 너무 정확해서 깜짝 놀라셨다고. 그 전달도 굉장히 분명히 하셨는데 안타깝다 하셨고요. 다들 비슷한 말씀이세요. 신고가 이 정도로 들어갔다면 문제가 있네요. 나부터님. 매봉이님은 눈물 흘리시면서
그때만 그러니까 6시, 8시 아니 9시 때만 나갔어도 그래서 일방통행했어도 조금만 뺐어도 그 인원들을 손탐정님 아유 네. 예. 아 굉장히 찹찹하네요. 그 이태원 쪽 혹시 가보셨어요? 그쪽 그 붐비는 뭐 세계 음식거리 이런 쪽 그럼요. 가보셨어요? 아 예. 가보셨어요? 그럼요. 예. 최근에도 가보셨어요? 최근도 갔습니다. 오. 최근 뭐 수개월 내에 간 적이 있습니다. 아, 예. 저는 워낙 좀 가본 지가 오래돼서 예. 그리고 이제 화면으로만 지금 받고 뭐 증언들만 많이 들었는데 네. 그 유 감독님 그 지도 한 번만 다시 좀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쪽의 지도, 그 사고가 난 골목하고 아 이렇죠. 네. 그러니까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에서 1번 출구 여러분 한번 보세요. 1번 출구를 나오자마자 해밀턴 호텔 옆에 그 지금 참사의 현장 그 골목이 바로 연결이 되네요. 지금 그림으로 봤을 때 저 정도면 저기 몇 분 거리예요? 걸어서 바로 앞이에요. 1분이면은 저 골목으로 가죠. 1분도 안 걸리죠. 아, 네, 나와서 바르고 사실 저 골목 길이 예. 노란색으로 표시된 저 부분, 네. 참 참사가 발생한 저 길, 네. 보통의 성인 걸음으로 걸어가면 그냥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아주 짧아요. 길지 않습니다. 원래 또 손탐정님 네. 또 발걸음 빠르시니까 금세 올라가요. 근데 어느 정도 폭이다라고 걸을 때 느끼셨어요? 글쎄요. 사람이 저희가 갔을 때는 사람이 아주 많을 때는 아니어서 인파가 없는 때였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좁았죠. 그래도 좁았어요. 네. 그냥 성인 남성이 편안하게 걸으면 몇 명 정도가 옆에 나란히 걸을 수 있을 것 같다 느낌. 그래서 한 4명 가면은 꽉 찰 것 같은데요. 느낌이. 4명 어깨 가면. 닿지 않고. 아. 뭐 물론 느낌입니다만 제가 물론 실험을 해본 느낌이죠. 건 아닙니다만. 네, 그 네. 정도의 느낌으로 오는 골목이었다. 저 속보를 듣고는 그러면 뭐 언제 그날 밤에 아셨어요? 그 12시에 들으셨어요? 네. 그래서 접하셨어요? 좀 일찍 잤습니다. 사실 그날. 그래서 자기 전에 소식을 듣고 처음에는 실신 이렇게 나왔잖아요. 네네네. 사망 소식을 못 들었어요. 저는 탈진한 처음에. 사람들인 것처럼 나왔죠. 처음에. 네. 그래서 이거 사고가 났구나라고 알았습니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고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모르는 상태에서 잠들었거든요. 예, 예. 근데 아침에 국내 뉴스를 보고 한 게 아니라 외국 친구들이 연락을 엄청 많이 보내준 거예요. 아, 괜찮냐고. 네네. 특히 외국에도 보도가 굉장히 크게 나고 뭐 계속 나온다. 외국은 또 이제 지금 낮인 네네. 경우면은 더 우리보다 그럴 수도 빨리 있겠네요. 예. 전해졌을 예, 수 그럴 있죠. 수도 자고 있겠네요. 있는 네네. 우리보다. 그러니까 아 그걸 보고 깜짝 놀라셨고 저 거리를 최근에 걸어보신 분이라면 더 그러니까요. 더 좀 와닿으셨을 것 같아요. 그 끔찍함이라는 것이. 자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법적인 쟁점들을 짚고 있는 중이었는데 지하철 무정차 통과와 관련된 법적 쟁점이 좀 있어요. 뭐냐면 네. 제가 이건 자세하게 한 번만 좀 더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6호선 1번 출구로 나오자마자 그 골목이었기 때문에 저 정도 지경이 되면은 지하철만 무정차 통과했더라도 거기서 나오는 사람들은 뭔 일인지도 모르고 다 그쪽으로 지금 들어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더 꽉 막혔다는 거 아닙니까? 아까 최초 신고자도 사실은 그 부분 때문에 더 얘기하셨죠. 신고를 하게 됐다고 했고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무정차 통과를 좀 했으면 어땠겠냐라는 얘기가 처음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얘기해. 용산경찰서에서는 사고가 난 날 9시 38분부터 우리가 지하철 쪽에 요청했다. 여기는 서울교통공사 쪽이 담당하는 지하철 노선이거든요. 서울교통공사한테 9시 38분부터 요청했다. 그런데 할로윈 때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하면서 뭐 안 해줬다라는 게 이제 경찰 쪽 얘기고 서울교통공사에서 무슨 소리냐. 그날 사고 발생하고 11시 11분부터 당신들이 요청했다. 11시 11분. 그러니까 9시냐 11시 11분이냐. 사고 전이냐 후냐 말이 완전 엇갈리고 있어요. 네, 사실 이 부분은 지금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게 참 국민들 입장에서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인데 왜 답답하냐면 9시냐 11시냐 문제가 아니라 그 전에 3일인가 전에 회의할 때부터 그 얘기는 나왔어야죠. 네. 그렇죠? 결국 누구 말이 맞는지를 가려야 되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법적으로. 하나하나 다 따져서 누가 언제 어떤 조치를 했고 누가 언제 어떤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지를
각 기관별로, 네. 각 개인별로 따지는 상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갈 수밖에 가고, 없을 다 것 같아요. 진상규명해야 지금은. 되니까. 예. 결국 이렇게 두 기관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결국 확인이 필요할 테고요. 그럼 본 방송에서 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의 진실 공방, 진실 확인이 왜 중요하냐 이걸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네.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 상에 네. 있는 그 규정들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5조에 있는 위험 발생의 방지 등 규정. 네. 경찰관은 극도의 혼잡이 있을 때는 조치를 할 수 있다. 이게 경고도 있고요. 또 필요한 한도에서의 억류나 피난도 있습니다. 피난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게 문구상으로는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법원은 아니 이게 경찰관의 그런 권한을 준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보자.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경찰관이 이거 그런 행위 그런 조치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면 그거는 의무다라고 해석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미 9시든 11시든 예. 그 전이든 예. 경찰이 경찰이 해야 되는 조치 중에 이런 지하철 무정차 관련된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면 이 부분은 의무예요. 그러면 이거를 몇 시에 했느냐, 언제 했느냐, 언제 할 수 있었는지 실제로는 언제 한 거냐 등등도 따져야 구체적으로 경찰 그리고 또 그와 관련된 국가배상 책임까지도 확인될 수 있겠죠. 배상도 배상이고 형사 처벌도 네. 가능한 거예요, 이게? 형사 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처벌 규정이 있어야죠. 처벌하는 법률상의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떠오르는 건 이제 그 직무유기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직무유기죄는 한번 이걸 잘 따져야 돼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일을 제대로 못했다, 일을 하긴 했는데 그로 인해서 뭐 제대로 못해서 실수가 있었다, 또는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책임져야 된다. 이럴 때 성립하는 범죄는 아닙니다. 말 그대로 직무 수행을 거부하거나 직무를 유기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데 대법원의 해석이 있어요. 이때 말하는 직무 유기는 뭐냐? 네.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하거나 포기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요. 하여튼 직무를 집행한 이상 설령 그게 법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거나 예, 예. 또는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예. 적어도 직무유기죄는 아니다는 거예요. 네. 이런 판례가 대단히 많고 계속 일관되고 있거든요. 유지되고 있는 건데 따라서 일을 하긴 했다면 직무유기죄는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징계 사유이긴 한 거죠. 따라서 직무유기죄 성립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뭐 그렇게 커 보이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 꿀단지들이 올려주시는 속보에 울릉도에 공습 경보가 내렸다는 게 뭐죠? 지금 밖에 우리 제작진들이 철수하고 저하고 손탐정만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유감독이 지금 이 카메라를 잡고 있긴 하지만 잠깐 볼까? 손탐정이 좀 봐주시겠어요? 네네. 울릉도 공습 경보라고 우리 꿀단지들이 올려주고 계시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공습 경보? 공습이라는 건 뭐 북한의 공습이라는 건가요? 네, 공습 경보라는 게 이 경보가 속보만 한 줄 나왔는 모양인데 네네. 지금 북한 미사일 발사, 네네. 예, 미사일 발사 북한 미사일 경우에도 발사, 이제 경고의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이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정도인가? 왜냐하면은 이 직전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미사일들이 뭐 완충구역 이런 곳에도 떨어지고 또 일본 넘어서도 가고 막 종류가 다르고 한데 지금은 정확히는 탄도미사일 발사했다. 탄도미사일 예. 동해안으로 미상의 탄도미사일 이렇게 속보는 나오고 있습니다. 좀 주시를 하고 봐야겠네요. 이게 참사가 발생했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런 거 따지는 집단이 아니죠. 아유, 참 법적인 쟁점 혹시 남아 있는 네. 게 또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야기로 네네. 넘어가도 되나요? 여러 가지 법적인 쟁점을 좀 준비했었는데 또 하나 네네. 법적인 쟁점이라기보다는 좀 하나 주의를 당부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예. 이 와중에 음. 뭐 스미싱이라든지 기타 해킹을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메시지가 도는데요. 거기에 첨부된 파일이 이 이태원 참사 관련 중대본 회의록. 문자로 돌아요 네. 지금 스미싱이? 네. 여러분 그 보이스피싱 비슷하게 피싱 있잖아요. 스미싱. 문자로 보내는 걸 스미싱이라고 하는데 링크 누르면 네. 누르면 해킹 당하는 거고요. 누르면
어떤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거나 네. 또 원격 조정을 당하거나 예. 그럴 위험이 있는 거죠. 또는 정보가 바로 빠져나가거나 또는 간혹 가다가 자동 결제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궁금해도 보지 마시고요. 일단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진짜 정신없는 사람들, 정말 나쁜 사람들. 아니 네. 이 참사를 이용해가지고 그걸로 또 사기 쳐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이런 아, 이런 또는 회의록 이름을 달고 있는 아니에요. 파일도 있고 또 영상 예. 네, 이런 뭐 사망 영상 뭐 이런 자극적인 제목을 달아서 역시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조심하십시오. 예. 참 나쁜 사람들입니다. 참 나쁜 사람들. 그렇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사실 어제 5시에 이 이제 녹취록이 엠바고가 5시에 풀렸고 저희가 안 거는 한 4시 좀 넘어서 알았어요. 이런 이제 112의 신고 전화 녹취가 5시에 풀리고 그 내용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신고 전화가 꽤 많이 들어왔다는 건 그전에도 말했지만 이 정도 내용일 거라고 몰랐다가 내용 보고 사실 제작진이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이 신고자분들 수소문하고 막 저희는 이제 당사자 목소리를 들려드려야 된다는 이 일념으로 이제 늦게까지 굉장히 다 고생을 했습니다. 저희 제작진들. 그 첫 신고자분 상당히 차분하게 인터뷰로 자세하게 상황들 설명해 주셨고 또 거기에 지금 그 첫 신고자를 첫 인터뷰한 거는 한국일보거든요. 예, 그 기자분의 도움도 감사드리고요. 저 방송을 통해서 이분의 생생한 목소리 전할 수 있어서 그래도 이 아픈 중에 보람이 느껴지고 이분의 그 말씀 있잖아요. 6시 때 내가 전화를 했을 때만이라도 좀 움직였었으면 이 참사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이야기. 우리가 인간띠라 이분은 또 그러시면 안 되는데 본인 또 자책이 드시는 거예요. 야, 내가 신고만 할 게 아니라 거기 남아가지고 젊은이들하고 같이 인간띠라도 만들 걸 그랬나? 아니 시민들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뉴스쇼는 사실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안타까운 참사를 이제 다뤘는데요. 그만큼 지금 우리 사회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아주 중요한 이슈이고 또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네. 또 하나 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아까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가짜 뉴스 만드는 거 처벌될 수 있다. 또 조롱하는 것도 안 된다. 네. 단순 유포도 자제하라 했는데요. 이 사건과 파생돼 가지고 또 처벌받을 수도 있어요. 이 댓글도 문제가 되거든요. 댓글. 네, 댓글도 문제가 돼요. 그래서 물론 정치적으로 어디를 지지하고 옹호하는 입장 다 자유롭게 가질 수 있죠. 그리고 뭐 어디는 선이고 어디는 악이고 따지기도 쉽지 않고 다만 어느 한편을 무조건적으로 옹호하거나 또는 어느 한편을 무조건적으로 이제 그 비난하기 위한 댓글은 자칫 본인은 뭐 정서적으로 만족감을 얻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또 그걸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좀 평정심을 찾고 좀 이성적인 지적과 확인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좋은 말씀이에요. 지금 KW 최님이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우리 법학 박사 손수호 박사가 답을 하실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CPR을 시민들이 네네네. 정말 뭐 대단한 시민들이죠. 지나가다가 많이들 도우셨잖아요. 그냥 응급 구조 인력이 워낙 부족했으니까. 그래서 막 이제 하셨는데 지나가다가 뭐 이번 경우가 아니더라도 비슷한 경우들 있잖아요. 내가 도왔는데 나는 이제 선의로 도왔는데 결과적으로 뭔가 안 좋아졌을 때 네. 이런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이 어떻게 네네네. 되는가를 KW 최님이 물어보셨거든요. 어떻습니까? 물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이야기는 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법적인 결론이 그렇겠죠. 예, 상황에 따라. 네네. 그런데 새로 도입된 조항이 하나 있어요. 뭐 물론 이게 10년 이상 된 거기 때문에 새로라고 하는 게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요. 이거 5조의 2에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그대로 소개를 해드리면 모든 상황이 여기에 다 포섭되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만 생명이 위급한 응급 환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해서 발생한 뭐 안타깝게도 어떤 그런 조치를 하다가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사상
발생한 경우 예. 여기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이제 면책입니다. 즉 민사 책임에서도 면책이 되고요. 또 예.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도 지지 않아요. 다만 사망에 대해서는 뭐 실수해가지고 사망하게 되면 책임을 지는데 예. 그런 경우에도 형사 책임은 감면합니다. 아.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응급의료도 응급의료 종사자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만 응급의료 종사자가 아닌 사람이 한 응급처치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에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을 한번 읽어보시면 전체적인 내용 파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게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에요? 그렇진 않죠. 그거는 또 달라요? 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함은 뭐 물론 법률용어는 아닙니다만 도와줄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또는 조리상 또는 계약상 네. 누군가를 도와주고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도와줘라까지가 도와줘라 그리고 사마리아 도와주지 않으면 처벌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거와 별개로 도와줄 의무가 있어서 하고 응급조치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게 아니라 선의로 했을 때 선의의 응급의료에 대한 면책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네. 자, KW 최님 답변이 좀 되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손탐정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미리 좀 말씀드릴 것은 이번 주 금요일은 저희가 역시 뭐 댓글쇼를 좀 저희가 낄낄거리면서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서 이번 주까지는 댓글쇼를 쉰다는 거 말씀드리고 손변님은 그럼 오늘 만나면 이번 주는 네. 다음 주를 기약해야겠네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주변에 어려움 겪고 계신 분 있으면 같이 위로해 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손탐정님. 네. 여러분 저도 인사드릴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